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00년, 유럽에선 독일 통일이 되면서 근대 민족 국가가 모두 완성되었고, 각국에선 산업혁명이 완료되었다. 생산과 경쟁이 가속화되던 그 시기, 유럽과 미 대륙은 어디를 가든 공장의 기계 소리로 가득했다. 19세기 마지막 10년간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의 민간 기업은 급성장, 그 기업 수가 2배로, 상품 생산량 또한 2배로 늘어났다. 기계제 공업이 완료되고 산업혁명이 완료된 것은 1907년경이었다. 일본은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한 것이다. 산업혁명 완료 후 세계는 제국주의 식민지 경쟁으로 치열했다. 이 경쟁에서 가장 큰 먹이는 중국이었다. 러시아, 영국이 각축전을 벌였고 뒤이어 독일과 미국이 끼어들었다. 마지막 주자가 일본이었다. 같은 시기 조선도 개항을 하면서 선진 자본주의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근대적 개혁도 위로부터 추진했다. 일본의 힘을 빌어서 청으로부터 독립하고 봉건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세제개혁, 근대적 회사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개혁은 수구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갑신정변이란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새 천하를 세워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꾀를 다한 오늘밤, 우정국대 암살극은 구역배운 민영의 글로 집으로서 무참히 허리가 꺾이고 말았다. 목숨을 맹세한 개와의 꽃다발이 지금 폭풍폭우에 애달게 떨어지려 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10년 후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 농민들의 봉기는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음에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은 패배한다. 당시 관군은 청일전쟁으로 조선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동학군을 전멸시켰다.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의 패배는 곧 조선에서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체제 건설의 실패였다. 이제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수탈의 장이 됐다. 항구, 광산, 철도 부문에서 수탈이 가장 심했고 따라서 그곳에서부터 노동자의 투쟁도 시작됐고 최초의 노동조합도 건설됐다.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의 전통 상인들을 토산시켰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의 곡창지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공업 분야를 장악했다. 전통 상인들이 거리로 나앉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쫓겨났다.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고 값싼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조선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 그럼에도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도 안 됐다. 조선은 재정, 금융, 화폐, 토지 소유 관계에서 볼 때 일본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완성돼 가고 있었다. 또한 동시에 노동자는 조선의 중요한 사회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20세기) 초 유럽 열강들은 시장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막대한 이윤을 위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남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진출했다. 선진 자본주의는 자국의 자본을 위해 직접 나섰고 이 국가 간의 경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전쟁으로 유럽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전시 경비를 조달해온 미국은 최대 채권국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The high, wide, and handsome 1920s brought undreamed.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금융재산에 태반을 부여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한쪽 끝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더욱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빠졌다. (1917년 2월 18일) 푸틸로프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번져나갔다. 러시아 곳곳에서 군대와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위를 진압하던 몇몇 부대가 대중의 편에 가담해서 다른 부대를 공격하는 혁명적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해 10월 레닌의 지도 아래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고 외치며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러시아 볼셰비키는 전 세계를 휘몰아친 제국주의 전쟁의 정면으로 맞섰고 마침내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Long live the World Socialist Revolution!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도 이 러시아 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3.1) 항일운동에서 노동자들은
만세 시위를 주도하거나 동맹 파업을 전개하였다. 3.1 운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운 것은 노동자였고, 이후 노동자는 항일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떠올랐다. (1920년대) 일본 독점 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제사, 면방직, 식료공업 등 경공업 부문이 근대적 공장으로 크게 성장했고, 제조, 광업, 운송 및 건설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늘어난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또는 직업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있던 지역 합동노조는 점차 직업별 노조로 분화하였고, 이 직업별 노조들은 상급단체로 지역노조연합회와 직업별 연맹체를 결성하였다. (1924년엔) 전국 조직까지 건설하기 시작했다. 고립 분산적인 단체들을 하나로 결집한 노동자 농민 전국 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를 실현하고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과 투쟁한다 라는 강령 아래 조선공산당도 건설됐다. 노동자 조직이 커지면서 노동자의 투쟁도 활발해졌다. 투쟁은 부두에서 광산, 토목건축, 경공업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돼 갔다. 더 조직적이고 더 강고해졌다. 1926년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들은 3개월 동안이나 파업 투쟁을 했다. 사업장 규모를 뛰어넘는 지역 내 직종별 동맹 파업도 활발해졌다. 요구 역시 경제적 요구에서 정치적 요구로 나아갔다. 지역별 노동연맹들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1920년대를) 마감한 그해 가을, 식민지 조선을 뒤흔든 역사적인 총파업이 시작됐다. 원산 지역엔 원산노동연합회라는 노동자 조직이 있었다. 원산노련은 부두 노동자를 주력으로 인쇄 등 여러 직종들이 모인 지역연합체이다. 26건의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파업기금 적립, 소비조합 및 자체 노동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막강했다. 1928년 9월 원산에 있는 문평 라이징 선 석유회사의 한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를 당했고, 이에 120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에 항의를 했다. 즉각적으로 원산노련이 결합했다. 원산노련은 일본인 감독의 파면과 최저임금제 실시, 해고수당제 실시를 요구하였고, 성공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회사는 3개월 후에 합의사항을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이 시작되자 원산 노련은 원산 부두 노동자 및 산하 노조에게 동정 파업 지침을 내렸다. 원산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에 일본 자본인 원산 상의가 파업 참가자를 무조건 해고하고 원산 노련 소속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급파하여 파업 대오를 위협했다. 그러나 3,000명의 원산 노련 소속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전국에서 파업 기금이 몰려들었다.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유노조를 결성하여 원산 노련에 가입했다. 원산항에 들어와 있던 일본 선원들이 파업을 지지했고 자본가들이 모집해온 노동자들마저 파업에 가세했다. 원산 지역의 농민, 청년, 학생들의 연대 투쟁도 이어졌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다. 그러나 미완강했던 원산 총파업도 투쟁 지도부가 검거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원산 노련의 새 지도부는 강령을 노사 협조주의로 개정하고 단체 협약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총 80일간의 총파업 투쟁은 끝났다.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였던 파업 투쟁이 끝났다. (1929년) 세계 경제는 일시에 대공황에 빠져들었다.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가 시작됐다. 이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는 투쟁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투쟁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노동자 투쟁은 완강했고 승리했다. 600만 명이 참가한 프랑스 파업으로 은행, 철도, 군수 산업은 국유화되었고 노동자는 엄청나게 주축됐다.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1년 사이에 100만 명에서 530만 명의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1930년대 세계의 노동자들은 투쟁하면서 전진하고 있었다. 이런 불황을 잡으는 다른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독일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가 유럽을 상대로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은 군부를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공황 탈출로는 만주사변이었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만주사변으로 일본은 자국에서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내 소비도 크게 늘어났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은 세계 5위의 수출 국가가 되었다. 일본이 전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동안에 조선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을 위한 길목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엄청난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일본의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가 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졌고 모든 노동단체와 정치단체 활동도 불가능해졌다. 일제는 1932년 말부터 1933년 말까지 1년 동안 무려 80여 개의 노동단체를 해산시켰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민족 개량주의자들 뿐이었다. 이들은 자치운동, 농촌계몽운동, 농민조합운동이란 이름 아래 민족 개량주의 운동을 하다가 중일전쟁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친일 활동을 벌였다. 당시 대표적인 민족 자본이었던 경성방직이 30년대 말 남만주에 돈을 벌러 갈 때 일장기를 내걸고 갔다. 이런 일제의 탄압과 민족 개량주의의 특세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어떤 공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전위적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일제 탄압으로 붕괴된 조선공산당의 재건운동과 결합하여 전개됐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대도시 공장지대와 일제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새로 발달한 공업도시에서 시작됐다. 1930년 초 흥남 지역 3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6천여 명이 흥남 질소 비료 공장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런 신흥 중화학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번져나갔다. 당시 혁명적 노동운동가들은 공장으로, 광산으로, 농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장위원회, 파업위원회를 건설하였고 전국적 산별노조를 목표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1935년 6월) 진남포 재련소에서 굴뚝 청소를 하던 노동자 20명이 떨어져 죽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당시 재련소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다. 매일 12시간씩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연기로 납중독에 시달렸고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목숨 걸고 작업한 임금마저도 청부업자들에게 대부분 떼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공황기에 입은 손실을 일시에 만회하기 위해 노동 강도를 더욱 강화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재련소 노동자들은 무산대중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자부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교섭하러 들어갔던 노동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에 넘겼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몽둥이로 무장하고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이에 경찰은 칼을 휘둘렀지만 노동자들은 그 칼을 빼앗아 꺾어버릴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파업을 주도한 것은 진남포 적색노조협의회였다. 진남포 일대는 경찰과 파업 규찰대의 충돌로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것과 같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일제의 탄압은 강했다. 일주일 후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식민지 아래서 전개된 조선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혁명 활동가들이 노동자 대중과 결합한 투쟁이었다. (1930년대) 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인 탄압과 전시체제로의 이행으로 노동자 투쟁과 노동운동은 엄청난 침체를 겪는다. 하지만 침체였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은 일본이 열어제쳤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다. 그리고 2년 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대공황에 따른 자본주의 위기가 전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유럽은 많은 지원이 필요했고 미국은 1차 대전에 이어 또다시 나섰다. And overnight, the automobile industry of America transformed its plants, reshaped its tools to become the greatest tank arsenal the world has ever known. An industry geared to produce the 32 million automobiles on which America rides, now engaged solely in the task of turning out tanks and more tanks. This is mass production, as only American engineers know how. 미국은 거대한 군수 공장이 되었고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생산력은 2배로 늘어났다. 전쟁 기간 중 미국 노동자 연인원 3,500만 명이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데 투입됐다. 미국에겐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참혹했던 전쟁 덕택에 세계 경제 대공황은 끝이 났다. Engaged in a perilous struggle with an implacable foe. We must carry this battle to the finish. We must avoid the temptation to imperil the whole investment. And it is just that, an investment in saving all those precious 원 주요나루 난지 신민 등은 신와 대국구 대구오시대 베이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해방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말까지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건준 산하 전국 치안대는 일제 잔재들을 몰아내고 있었다.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됐다. 조선의 민중들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사회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고 지방정부 역할을 하였다. 노동자는 이미 조선에서 사회 건설의 중요한 세력이었었다. 해방 후 일본 자본가들이 대대적으로 철수하자 조선의 경제는 심각했다. 공장의 60%는 가동을 멈추었고 유통조직의 마비로 물자는 구하기 어려웠다. 서울은 실업자로 넘쳐났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도매 물가는 20배로 뛰어올랐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하였다. 철수한 일본인 공장뿐만 아니라 조선인 공장까지 접수하였다. 공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멈춘 기계를 돌렸다. 생산을 시작하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해방군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 총독부 건물에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국 성조기가 걸렸다. 남한의 민중들은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제일 먼저 기대한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었다. 그러나 청산은 없었다. 미 군정은 일제 총독부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신 군인민위원회, 청년단, 치안대는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곳에 친일 관료와 식민경찰, 일제 군인들을 그대로 고용했다. 이렇게 친일 경력을 가진 이들은 청산되지 않고 미 군정의 보호를 받아 다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미 군정은 조선의 미래나 민중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다. 남한은 사회주의 정권인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쟁 기지로만 보았다. 미 군정은 일본을 대신하는 새로운 점령자였다. 그러나 남한의 노동자 민중들은 미 군정과 명백히 달랐다. 조선공산당 이현상 씨는 민족통일전선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깨끗이 소탕한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있다고 설득하였다. 이어서 조선합병동맹 대표 강익수군은 역시 우리는 생명을 바쳐 민족반역자를 소탕할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논의되고 난 후 자주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요망인 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더니 그 통일전선은 일제 잔재 세력과 친일파를 처단하고 민족 통일전선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전국 속에서 전평은 건설되고 있었다. (1945년 11월 5일) 서울중앙극장. 각 산업별 대의원 800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선포되었다. 해방 후 불과 80여일 만에 노동자들은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산하 1200여 개의 노동조합 분회와 5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해냈다. 전평은 자신의 임무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임무까지 정하면서 정치적 변혁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였다. 전평은 결성 당시 공장 관리를 노동자가 직접 하는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야근을 철폐하고 후생시설을 확충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갔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성공했다. 생산력은 해방 이전보다 더 올랐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은 인민권력 수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힘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앞으로 세워질 사회에서 주인이 노동자냐 자본가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미 군정과 대립했다. 미 군정은 노동자 자주관리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했다. 1945년 12월 미 군정은 일제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 사유 재산을 적산으로 규정하고 미 군정청 재산으로 접수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과 농민들의 토지 획득 운동으로 노동자 농민이 접수 관리하던 여러 경제자원들을 노동자 농민의 손에서 빼앗아갔다.
이렇게 몰수한 재산을 미 군정은 친일파였던 관리와 자본가의 손에 넘겨주었다. 전평이 미 군정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신탁 통치에 대한 입장에서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전후 처리 문제가 논의됐다. 조선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과 그를 위해 임시정부를 세울 것, 또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되 임시정부와 협의할 것을 결정했다. (1946년 1월) 영등포 지역 등 공업단지에서는 노동자들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결의대회가 거행됐다. 이어 좌익 세력의 4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족통일 자주독립 축성 시민대회가 전평 산하 노동자들의 대규모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인민당수 여운영 씨, 조선공산당 대표 박근영 씨, 중앙인민위원회 회장 서훈 씨, 민족혁명당 대표 김원봉 씨, 부녀총동맹위원장 유영준 씨 등 자리를 나란히 하고 전평, 전농 등 각 단체,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10여만의 시민이 참집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우선 본회회장 여운영 씨의 열화와 같은 개회사에 이어 각 정당 대표자들의 열렬한 환영사가 있었다. 미 군정의 지지 아래 이승만과 김구 쪽은 남부 입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어 미 군정은 우익 세력과 함께 전평과 대립되는 반노동자 조직을 만들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이른바 대한노총이다. 대한노총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우익 노동운동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성된 정치조직이다. 반공 우익 청년단체를 기반으로 결성되어 그 산하 노동자는 매우 적었다. (1946년 3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임시정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미소 공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정당과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은 팽팽하게 맞섰다. 마침내 5월 6일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미 군정은 미소 공의가 결렬되자 좌익 진영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전평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46년 5월 15일 미 군정은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인쇄하던 사무실을 급습한다. 이어 미 군정은 조선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발표한다. 이른바
정판사 위조 사건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으로 미 군정은 조선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박헌영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했다. 이후 이 위조 사건은 미 군정의 조작 사건으로 판명났으나 좌익은 더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1946년 7월) 미 군정은 민주노조 장려 정책을 실시한다. 새로운 법령은 자율적 노동조합이 결성될 여건이 보장되었으나 자율이라는 말 속에 노동조합의 파업운동과 정치활동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령의 최종 목표는 전평의 파괴였다. 1946년 8월 20일 미 군정은 적자 타개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를 내걸고 철도 노동자 25%를 해고한다고 발표하고 임금을 월급제에서 1급제로 전환시켰다. 폭등하는 물가와 심각한 식량난, 감봉과 대량 해고의 위기에 몰린 철도 노동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해 줄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미 군정은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다. 인도 사람은 굶고 있는데 조선 사람은 강냉이를 먹으니 행복하다. 미 군정의 태도에 가장 먼저 분노를 터뜨린 것은 부산 철도 노동자였다. 다음날 전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날 전평은 남조선 총파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파업을 결정했다. 전평의 요구는 쌀을 달라, 임금 인상, 공장 폐쇄와 해고 반대,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보장 등의 8개 요구였다. 철도 노조의 투쟁은 전평 산하 각 산별 노조로 확대돼 갔다. 역사상 최초로 전국, 전 산업의 노동자가 함께한 정치 총파업이다. 미 군정의 코넬슨 운수부장은 당시 총파업을 이렇게 말했다. 상황은 우리가 마치 전투에 돌입한 것과 같았다. 우리는 파업을 분쇄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 죄 없는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9월 30일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 2천여 명과 대한노총 등 우익 테러단이 용산 공장에서 농성 중인 철도 노동자 총파업단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3명이 사살됐고 1,800명의 노동자가 검거됐다. 이어 미 군정은 남조선 총파업 본부가 있는 영등포 피혁 공장을 습격하였다. 미 군정과 우익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9월 총파업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10월 1일 경찰이 대구 총파업위원회를 급습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발포로 시민 1명이 죽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는 최고에 달했으며 민중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10월 인민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농민은 북한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주고 쌀 배급을 늘리라고 했다. 학생은 경찰의 발포 금지와 무장 해제, 애국자 석방을 요구했다. 남한의 주요 도시와 농촌에서 100만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투쟁을 하였다. 가두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 관서를 습격하는 등 투쟁은 격렬했다.
투쟁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항쟁이 계속되었다. 이 항거에 대한 미 군정의 탄압과 우익의 테러는 극심했다. (12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3만 명 이상이 검거됐다. (11월) 중순 노동자들의 파업과 인민항쟁은 미 군정에 의해 제압당한다. 자주적 인민권력 수립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장조직과 무력투쟁으로 바뀌었고 전평은 빨치산 투쟁 등 무장투쟁의 자리를 넘겨주고 사라져갔다. (1948년 8월 18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해 9월 공식적인 미 군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선포했습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국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곳에서 40여 년을 두고 사람들의 군권을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9월 9일) 북한에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유엔은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나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얼굴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그 표정, 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마디의 항변도 없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소리도 없었다. 신의 구원을 비는 어떤 중얼거림도 다음 생을 바라는 한마디의 호소조차 없었다.